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은 어닝 시즌 실전 투자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의적절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 말씀 많이 들었죠, 언론에서. 근데 실제로 실적 시즌에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으로 좀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은요, 1년에 총 4번입니다. 8개월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죠? 1년에 12개월인데 무려 8개월이 실적 시즌입니다. 와,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한번 볼게요. 보면 1분기 실적 시즌이 4월에서 5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분기가 이제 1, 2, 3월 달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기업들이 이제 분기의 실적을 결산해서 이제 4월 달부터 실적을 냅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내는 회사 뭐죠? 예,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정치를 먼저 발표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정치 발표한 시기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요즘에는 LG전자도 잠정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그리고 일반 대기업들 마지막으로 이제 4월 한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자동차 회사들이 한 주 회장 몰아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코스닥 종목들이 발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두 달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분기 실적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 금감원에 의하면은 한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의 마지막 날은 언제죠? 5월 15일입니다. 만약에 5월 15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2분기는 7월에서 8월. 사실은 우리 휴가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름 휴가 때 주식 팔고 떠나라. 그 말이 왜 나왔냐면 물론 미국에서 나온 말이지만 한국에서도 약간 통해요. 워킹하는 이유가 우리 휴가 때 사실은 주식 고민하기 싫잖아요. 물론 주식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는 휴가철에 주식도 쉽지 않은데 평소에도 이때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을 때 쇼크 나왔을 때 매우 힘들죠. 예. 사실은 매우 우울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여름이다. 네. 그리고 어,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10월에서 11월에 시작되고 이제 4분기가 실적 시즌이 연초인데 이 네 개의 실적 시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와 중요하지 않은 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모든 분기가 다 중요한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실적 발표는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빅베스도 많고 원오프도 많고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 때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가이던스는 우리가 21년도는 이렇게 했고 이제 내년도 만약에 1월 달에 된다 그러면 내년도 22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업 계획을 짜고 있고 우리가 실적으로 이 정도는 낼 것 같아.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는 1월 달, 2월 달에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년에 실적 발표가 총 4번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의 시작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 이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제 날이 9월 27일인데 이제 10월 보통 첫째 주중에 보통 합니다.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옛날에 금요일 날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은 이제 프라이데이니까 전자 IR 팀도 조금 퇴근 일찍 하고 싶겠죠. 예. 보통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사업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어디 사업에서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IR 담당자들이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중에 내고요. 근데 우리가 봐요. 삼성전자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어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첫째,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한국 시장에 매우 상징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라는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코스피를 굉장히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반도체 실적이 하이닉스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 있는 소재 반도체 부품 소재 회사들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어떤 실적 시즌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사실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트레이딩, 스윙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만약에 주가가 좋다는 얘기가 시장의 위스퍼링이든 스트리트 컨센서스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자 주가가 시장을 많이 이기거나 절대 수익으로 몇 프로라도 이익이 납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좀 특징이 있어요. 선행성이. 그래놓고 실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해서 좋은 실적을 냈다. 만약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은 대부분 주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삼성전자가 추세가 굉장히 좋다, 어닝의 흐름세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뚫고 가겠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컨센서스 상단을 의미 있게 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세론 뉴스 하시는 게 삼성전자를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다. 세론 뉴스 다 아시죠? 좋은 뉴스에 팔아라.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세론 뉴스가 제일 잘 맞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물론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한테는 큰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작은 제가 팁을 드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15조 후반 정도에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17조까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최근에 한 몇 프로 오르긴 했지만 어닝으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 부분이 대부분 좀 환율에 좀 영향을 기여합니다. 환율에서 좀 비롯된 게 많아서요. 최근에 이제 3분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한 4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0원 정도 움직일 때 한 2천억 내외, 2천억 한 중반 요 정도 움직여요. 대략 러프하게. 그런 부분에서 한 1조 정도가 애드업이 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의미 있게 상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은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올 거잖아요. 10월 초에. 그거 보고 혹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막 언론에서 막 헤드라인이 나오겠죠. 뭐 15조 대 컨센서스인데 막 17조 나왔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몇천억 정도는 마사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따라 사시면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선반영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선반영을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만약에 실적이 3분기 예상 실적이 좋다 그러면 주가가 시장 대비 오르거나 절대 수익으로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장 초반에는 실적이 나오고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미 산 사람들, 선침해라고 하는데요. 선침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거기에 대고 팔겠죠. 세론 뉴스 하겠죠. 세론 이벤트.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컨센서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대부분이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가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고 좀 가정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상단으로 목표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올렸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거보다 의미 있게 잘 나왔다 그러면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상단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좀 반등하다가 약간 약하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 선반영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데 수익을 나고 있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갑자기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떤 회사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샀는데 이미 컨센서스가 올라가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요,
보통 모든 종목이 같지는 않은데 5에서 10% 정도가 최근 2주 동안 어닝스로만 올랐다. 그러면 약간 선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4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적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실적에 양보단 질에 주목하라. 이게 뭐냐면 양은 뭐죠? 우리 그냥 예를 들면은 이제 뭐 LNF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뭐 100억이 나올지 150억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 그 숫자보다 이 회사가 내는 어떤 이 내용 굉장히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하고 더 좋아질 건지 이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거 말씀드리면 17조가 나왔지만 이 17조 중에 1조 넘게가 환율이다. 그러면 이게 질적으로 우수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환율은 통제가 불가능한 묘수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결국에는 개별 기업들의 자생적인 힘으로 실적을 냈냐, 아니면 어떤 매크로 단이나 어떤 그 전반적인 대외 변수, 일회성으로 냈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인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분기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일에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점심시간. 네, 분기 보고서에 아까 제가 법정 제출기일이 얼마나 언제라고 했죠, 제가? 언제라고 했을까요? 바로 분기 실적이 끝나고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맞춰보세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보고서의 마지막 날 언제일까요? 법적으로 제출하는 마지막 날. 네, 11월 15일이겠죠. 네, 11월 15일이 휴일이면 16일. 네, 16일도 휴일이면 17일.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날은 꼭 알아야 돼요. 이때 왜 점심시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날 그동안 밀려있던 회사들이 다 실적 발표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월 15일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의 발표가 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다. 그러면 점심 먹어야겠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잘 드시면서도 이 다트를 옆에다 두고, 요새는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다트. 저는 옛날에 진짜 저 처음에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면 저 학생 때는 요 분기 실적 보고서 직접 회사에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예, 인터넷이 안 되고, 인터넷이 되더라도 이렇게 다트라는 곳에 한 번에 다트에서 이렇게 잘 제공해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고 저와 같은 이런 탁튜브 채널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끈이 살아나네요. 아무튼 이 마지막 45일 이날은 웬만한 기업들, 대기업이나 그동안 발표 안 했던 모든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발표를 안 했으면 정말 텐션 가지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이 일회성이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하시는 거 제가 엄청 강조드리잖아요.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 이미 막 기관들이 막 다 팔고 이미 너덜너덜해진 주가 보고 울 필요 없습니다. 잘 기관들도 그날 똑같이 같이 저도 옆에다 다트 띄워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첫 번째는 그런 리스크 관리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저는 아예 모르는 종목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 실적이 의미 있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사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반영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는 빨리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상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거보다 의미 있게 올랐다 그러면 한번 그 사업의 내용, 여러분이 관심 종목이면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수익 창출에 기회가 있다라는 점. 그게 두 번째. 마지막은요. 이날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다. 분기 실적 보고서를 안 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 잘못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버려요. 이날까지 분기 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그래서 10일 이내 지정된 다음에 10일 이내 미제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제 요런 기한들을 좀 연장시켜 줬어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뭐 사업장 폐쇄되고 막 이 분기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회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연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기보다 지금보다 코로나 더 확산되면 그렇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좀 낮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5번은 정말 강조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이런 안 좋은 케이스에 당연히 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